1막 반갑습니다. 마이크로 UV의 정락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시청자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20년 동안 마이크로 장비와 함께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마그네트론 구동용 파워장치, 램프 구동용 파워 서플라이와 마이크로웨이브 램프 하우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전극 램프 시스템의 파워장치부 및 고주파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만 주로 파워 서플라이 모델 P300MT 장비와 같은 장비 및 램프 하우징 모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웨이브 램프 점등은 마이크로 UV 장비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공관은 마그네트론의 파워를 인가하여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그 에너지는 석영관의 램프 내부 아르곤가스, 여기가스를 순간적으로 7000켈빈 온도에서 8000켈빈 온도로 상승시켜 전자가 불완전 여기 상태가 되어 유리관 밖으로 빛 에너지가 방사하는 원리입니다. 고주파의 마이크로파를 유리 표면에 방사하면 UV빛으로 강하게 환원하여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웨이퍼의 UV 경화 공정, 전자제품 등의 접착제 경화 공정 및 조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 마그네트론의 구동 원리. 마그네트론은 진공관입니다. 음극인 전압과 양극인 전류가 마그네트론을 구동하여 일정한 자력선을 내어 그리며 에너지를 방사하는데 프레밍의 왼손 법칙과 같이 전기력 자기력과 90도 각도로 전자기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음극은 EVBM으로 표현되는데 주로 고압 트랜스로 승합해서 전압을 만들어집니다. 양극은 필라멘트 전류를 사용, 마그네트론 내부의 텅스텐 전극의 전류를 인가되고 일정한 전기적 작용으로 마이크로웨이브가 발생하도록 도와줍니다. 필라멘트 트랜스는 마그네트론의 전류와 함께 점퍼되기 때문에 서지와 역전류로 주로 파워 제너레이터의 그 전력 소자가 손상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후반에 파워 서플라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마이크로웨이브 장치 구성 요소. 마그네트론이 설치된 램프 하우징부, 이레이디에이터와 파워 트랜스,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한 마이크로 파워 서플라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트론과 필라멘트가 설치된 램프 하우징은 위와 같은 구성 부품으로 되고 하단처럼 파워 서플라이 구성 부품도 있습니다. 주로 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수리 및 교체가 빈번히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트론의 하단에 바로 램프 반사판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직광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장치를 램프 하우징 이레이디에이터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반사판 RF 스크린, 포토셀, 레어, 프레지어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구성은 컨트롤 보드가 있고 고주파 트랜스도 있고 물론 콘덴서 부품도 있습니다. 릴레이를 통한 블로워 구동도 합니다. 주로 앞면은 램프 컨트롤과 후면은 릴레이 포트, RF 디텍터 검출기 연결선, 다수 멀티 연동 장치의 포트가 있습니다. 2막 마이크로 핵심 부품. 마이크로웨이브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UV 시스템은 마그네트론을 이용 램프를 점등시켜 램프 에너지를 3배 증가시키고 램프 수명은 4배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램프 타입은 텅스텐 전극이 없으며 수명은 길고 UV 세기가 커서 높은 도막 두께를 갖는 피조사물, 프리즘 필름의 일정 형상 UV 코팅이나 반도체 웨이퍼 위에 잉크 UV 경화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UVB 파장이 커서 접착력이 높아지고 우수한 UV 코팅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UV, 레진 경화용에 사용되는 램프는 6인치와 10인치 등이 있다. 또한 램프 파장에 따라서 H벌브, D벌브, V벌브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림과 같이 6인치 램프와 10인치 램프는 i300 모델, i600 모델 등에 대응되고 개별 램프의 모델에 맞게 선별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램프는 경쟁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내구성은 우수한 긴 램프 수명의 제품을 공급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램프는 원 마크 안에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4-1 리플렉터 키트 반사판. 마이크로 UV는 반사 효율이 85% 이상의 리플렉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사 효율이 높아서 램프의 UV 에너지를 잘 전달하고
램프를 보호합니다. 리플렉터는 6인치와 10인치 두 종류가 있고 알로백을 공급합니다. 열에 민감한 제품은 콜드 타입의 반사판을 추천드립니다. RF 스크린. RF 스크린 역할은 UV 에너지를 100% 전달하면서 RF 웨이브 누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전자파 차폐율이 중요한데 모두 다 40dB 이하의 제품을 공급하여 치명적인 전자파 손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UV가 공급하는 제품은 전자파 차폐율이 우수한 미국산 메쉬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UV 효율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모델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 마그네트론 키트. 마이크로 UV 시스템은 다른 i300M 모델과 같이 히다치 마그네트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2m 130 모델이나 78612 UV 모델이며 i300M 사용되는 마그네트론으로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림의 자료와 같이 마그네트론의 스펙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포토레지스터. 포토레지스터는 램프에 나오는 빛을 감시하여 반사판의 반사효율 저하를 판별하여 램프 교환 시기를 알리는 램프 감시하는 포토셀이다. 파워 서플라이 전면부에서도 이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포토레지스터는 빛이 어두운 상황이 되면 10V 가까운 전압이 검출되고 램프 아웃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포토레지스터 반사판 뒤쪽에 설치되어 열에 쉽게 마모되어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부품입니다. 5. 파워 서플라이. 왼쪽 상단의 서킷 브리킷의 스위치를 하늘 방향으로 올리고 전원 공급한다. 오른쪽 하단의 레드, 옐로우, 그린 버튼 순서로 눌러서 램프를 점등시킵니다. 이때 에러가 발생하면 이 스위치 바로 하단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램프 아웃. 주로 램프가 불이 안 들어올 때이거나 점등된 후 불이 나갈 때 등 불이 소등되면 램프 아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고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PWR, 인발 고주파 트랜스가 2대가 양파 배전 방식으로 배전압시켜 사용되는데 그 둘 중 하나의 전압이 적게 걸리는 경우입니다. 즉, 코일 수순으로 2차단의 전압이 비정상적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둘 다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고압전기가 램프 하우징에 공급 안 되는 다이얼 되는 경우니 교류전압이 직류전압으로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PS 템프는 고주파 트랜스의 온도 센서가 파손되어 부하가 단락이 된 경우입니다. 트랜스의 2차단의 코일 온도를 통한 소송 방지를 위한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BLWR, 프레저 블로어 프레저 램프 하우징의 냉각이 공기인데 이 램프실의 공기 흐름을 읽어주는 것이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 압력 스위치를 통한 램프실 내부에 들어가는 공기 압력을 점검하는 스위치입니다. 램프 실내 내부로 공기 흐름이 없다면 바로 버닝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프레서 스위치는 공기 흐름을 읽고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5-1 컨트롤 보드. 컨트롤 보드는 이 모든 구성 부품을 명령하고 제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손상이 다른 부품보다 쉬운 편입니다. 보드 상단에 보이는 큰 트랜스류와 다이오드 릴레이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별도로 정리해놨습니다. 어떤 부품이 서비스가 자주 발생하는지도 명기했습니다. 컨트롤 보드 좌측 중간에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 사용하는 경우 다수의 장비를 연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스위치 위치가 달라집니다. 딥 스위치는 선 모양으로 나오면 회로 단락이고 골 모양으로 들어가면 연결을 의미합니다. 선막 핵심 부품 측정. 6. 고압전기 측정. 마이크로 파워 장치에서 고압전기 측정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실행해야 합니다. 주로 HVT 측정, 콘덴서 측정, 브릿지 다이오드 측정, 서킷 브리커 입력 측정 등이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된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이런 고압 측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트론이 구동할 때는 높은 전압과 높은 전류가 흘러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파워 오프 상태라고 해도 콘덴서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HVT 측정. 그림과 같이 HV 전압을 측정하려면 테스터를 AC 모드에 두고 클립을 판넬에 물리고 고압 프르브 끝단을 그림처럼 트랜스 출력단에 대면 측정이 가능한데 2000V 출력이 흐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모된 트랜스 1800V 이하가 기록될 것입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블록의 마모 정도는
그림과 같이 양단간을 측정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는 정류자입니다. 이 부품의 마모는 바로 마그네트론의 손상을 말합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램프 하우징의 케이블 선 연결이 힘들고 소켓 체결이 힘듭니다. 소켓 핀이 후방으로 들어가거나 피복 전선 핀, 납땜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램프 아웃이 뜨면 가끔씩 연결 케이블의 달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테스터를 부저 모드에 두고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을 동일 핀 번호에 대면 바로 부저가 울립니다. 안 울리면 바로 단락된 것입니다. 신제품으로 교환을 추천드립니다. 제3화 마이크로 장비 응용 분야. 마이크로 UV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UV 코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UV 접착제 UV 경화나 전자부품, PCB 등 컨포멀 UV 코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UV 페인트 사용, 도장 라인, 화장품 케이스, 자동차 헤드램프, 외장재 등과 같은 후가공 UV 라인에도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 UV 장비는 상표 라벨지, 인쇄 경화에 사용되고 병컵 등의 인쇄 등 품질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UV 레진 경화 라인, 즉 필름 UV 코팅이나 일정한 형상을 갖는 도막이 높은 UV 경화에 사용됩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 라인의 웨이퍼 표면의 일정한 UV 에너지, 어릴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 UV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쪼록 이 정보가 많은 기술자, 엔지니어 및 현장 관리자에게 혹은 유관 관련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20번을 듣다 보면 파워 장치 및 램프 구동 시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만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